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리고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사건입니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 정치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나간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간판을 달고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안 후보의 이른바 음료 테러 피습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에서 날아온 음료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며 수많은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고 보니 표를 얻기 위해 후보 본인과 지지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연출한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후보라는 사람은 당에 말 한마디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정의안 전 후보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 그리고 이러한 함량 미달의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공천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무능한 구조적 실태를 아주 낱낱이 비판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안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그것도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의 시장이 되겠다고 당당히 명함을 내민 사람이 유권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다시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지난 4월 27일 출근길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창문 밖으로 음료를 던졌고 정 후보는 그걸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을 기억하십니까? 목보호대를 차고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이틀 만에 부상투혼이라며 다시 목보호대를 감고 거리로 나와 표를 달라고 읍소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음료를 던지고 도망쳤다던 그 30대 남성 운전자가 음료를 던지기 직전에 정의안 후보와 긴밀하게 통화한 기록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정치 테러범과 피해자가 범행 직전에 통화를 나누는 영화 같은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각본을 짜고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음료를 던지면 내가 타이밍에 맞춰 쓰러지겠다. 바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유권자들의 눈물과 동정심을 자극해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그 얄팍하고 추악한 계산 속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선거제도를 완벽하게 농락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 CCTV를 뒤지고 도주 차량을 추적해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느라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이것이 배후가 있는 조직적인 정치 테러인지 외교적 혹은 안보적 위협인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가정보기관과 경찰의 공권력이 한 정치 지망생의 쇼 연출을 위해 허무하게 소비된 꼴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후에 파렴치한 행보입니다. 자작극을 벌여놓고 정 후보는 유치장에 갇힌 가해 남성을 직접 면회하러 가서는 내가 대인배니까 용서하겠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는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자신이 짠 각본대로 움직여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열까봐 두려워 입막음용으로 선처 쇼를 보인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유권자를 2번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한 행위입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범죄 혐의가 드러나 선거 다음 날 캠프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 후보는 죄값과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당이나 캠프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 하나 띡 올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탈당원을 제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외치던 청년 정치인의 책임감입니까? 불리하면 도망치고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기회주의적 태도의 극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적용된 혐의만 해도 중범죄입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다시는 정치권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안 전 후보라는 개인의 일탈로만 이 사건을 끝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의안 뒤에 가려진 진짜 책임자, 바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공천 시스템을 향해 칼날을 겨누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부산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협조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민영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 대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과 속에는 아주 영악한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 후보가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책임감 없이 온라인 탈당을 했다며 그 정황 자체가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후보는 정치 활동을 못할 것이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민영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을 잘 뜯어보십시오.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다. 정의한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멋대로 탈당해버려서 당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우리도 저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정의한 전 후보를 개혁신당이라는 간판을 달아 부산시장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내보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이 당을 진두지휘하는 이준석 대표 자신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에 당을 대표해 출마하는 시장 후보를 공천하면서 그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인간적인 됨됨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아무리 신생 정당이고 인물난에 허덕였다고 한들 표를 위해서라면 범죄를 기획하고 연출할 만큼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항상 정치를 이야기할 때 과학, 데이터, 공정, 그리고 시스템을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기성정당들의 구태의연한 공천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은 철저한 자격시험과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혁적인 인물을 뽑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스템 공천을 그토록 자랑하더니 정작 광역단체장 후보라는 사람이 희대의 자작극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준석식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백일하에 증명한 셈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외쳤던 개혁과 공정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허망한 구호였는지 이번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남의 허물에는 현란한 말솜씨로 칼날 같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작 자기 집안에서 터진 사상 초유의 선거 사기 범죄 앞에서는 그저 정의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선긋기에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 후보가 온라인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징계가 어렵다는 당 관계자의 말 역시 행정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탈당했으니 이제 우리 식구 아니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에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테러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드러난 적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자작극으로 결론 난다면 의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적을 가진 후보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폭거와 기만으로 얼룩지게 만든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정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면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개혁을 표방하며 탄생한 정당이 유권자를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기만하려 했던 후보를 배출해낸 점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과 선고안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의한 전 후보는 남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이 명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지도부 역시 이번 공천 대실패에 대해 단순한 사과를 넘어 당의 존립을 걸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려던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엄중한 진리를 이번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